안녕하세요. 세상에 재미있는 소식을 전해드리는 레알TV입니다. 오늘은 일본의 한 커뮤니티에 재미있는 글이 올라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방충망인데요. 여러분은 방충망이 없는 집에서의 생활을 생각해보신 적이 있나요? 바로 일본이 그런데요. 일본에도 방충망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접하기 힘든 물건 중 하나입니다. 심지어 필요성까지 느끼지 못한다고 하는데요. 거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집을 샤시를 설계할 때 처음부터 방충망이 들어갈 자리를 계산하여 만들기 때문에 방충망 설치는 기본입니다. 하지만 일본의 경우 샤시를 만들 때 방충망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각자 방충망을 새로 갖다 붙이거나 샤시를 아예 덧댄다 거나 바꾸는 방법을 주로 사용합니다. 한국의 경우 만약 방충망 샤시가 없다면 추가로 달면 그만이지만 일본은 샤시 전체를 교체해야 하는 구조라서 덧대어 만들거나 샤시 제작을 새로 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비싼 것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방충망 보급이 적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방충망을 달기 위해서는 집주인을 설득해야 하고 방충망 설치를 거부하면 어쩔 수 없이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일본인들은 자기 주장을 떳떳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집주인과 이런 일을 애초에 문제 삼지 않는 거죠. 집주인이 방충망의 설치를 반대하는 이유는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일본은 방충망을 설치하는 방법이 한국과 다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창호 등이 파손되는 사고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한국에선 몇 평짜리 작은 반지하를 가도 방충망은 기본적인 옵션에 속하는데 말이죠. 오히려 달아주지 않으면 이런 것도 설치를 안 해주냐며 집주인에게 따질 수 있는 거리가 되겠죠. 또한 일본은 전기 민영화로 인해 에어컨도 제대로 틀지 못합니다. 겨울에는 코다츠도 전기세 때문에 제대로 틀지 못하고요. 단열도 안 돼 있는 집에 온돌도 없고 에어컨과 코다츠도 제대로 틀지 못하다니 상상만 해도 숨막히네요. 독거노인들이 열사병이나 동사하는 경우가 일본에 많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반면 한국의 전기세는 일본에 비해 절반가량 저렴합니다. 일본인으로 귀화한 손정희도 한국에 공장을 지은 이유가 바로 전기세 때문입니다. 이전 일본에서 가동하던 발전소가 송전을 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전기세로 부분 송전을 해야 할 정도로 전기세 부담이 컸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한국은 일본의 전기세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특히 한국에서는 기업에게 전기세를 원가로 제공하며 추가로 10%까지 할인까지 해준다고 하니 한국으로 공장을 이전한 거죠. 문제는 기업용 전기세에서 할인을 한 10%는 어떻게 충당을 해야 할까요? 바로 국민의 세금입니다. 손정희는 한때 자신은 한국인이라고 말하며 한국의 방송에도 자주 나왔는데요. 일본에서 돈 냄새 좀 맡아보자 일본인으로 귀화한 아이입니다. 이런 놈이 쓰는 전기세를 왜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본론으로 돌아가서 여튼 그렇답니다. 일본에선 방충망이라는 단어도 모르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일본 반응 함께 보실까요? 방충망이라는 것의 존재를 처음 알았어. 이것은 무조건 한국에서 수입해 오지 않으면 안 돼. 뭐 일본에도 방충망은 있지만 그래도 방충망을 발명한 것은 한국인임에 틀림없다는 것. 우리 일본인이 편안하게 잘 수 있는 것도 한국인 덕이라는 것. 거기에 대해선 감사해야지. 방충망으로 자랑 안 하는 점도 감사해야지. 이 글을 보고 있는 한국인은 행운아입니다. 일본 가옥에는 창문이 많습니다. 한국인이 일본에 와서 방충망 사업을 한다면 당신은 새로운 삶을 살게 되실 겁니다. 일본은 깨끗하니까 벌레도 많지 않기 때문에 방충망이 필요 없는 거야. 한국의 주택이 특별하다는 식의 말은 너가 잘못 알고 있는 사실이야. 시골의 집은 보통 방충망이 다 있어. 하지만 도시는 문을 닫고 냉방을 사용하기 때문에 창문을 열 필요가 없지. 그래서 방충망이 없는 거야. 일본은 깨끗하고 벌레가 없어서 방충망이 없다고? 외염 백신을 개발한 사람이 일본인인데 그는 왜 그런 쓸데없는 짓을 했을까? 방충망은 현재의 모습과는 다르지만 중국에서 넘어온 것을 한국 것이라 말하는 거야. 한국은 노예 문명에 변변한 문화도 기술도 없는 속국으로 일하던 사람이라 그런 부끄러운 과거를 지우기 위해 제국민의 100%가 거짓말 역사와 날조를 배우고 있지. 한심한 민족끼리 통일이 되면 얼마나 더 한심해질까. 부끄러우니까 일본의 얘기는 그쯤 해도.
한반도는 벌레도 많고 악취도 심한 곳이야. 광견병주의 나라이기도 하지. 그러니 미개한 문물을 계속 쓰고 있을 수밖에. 일본은 여름엔 에어컨이 있기 때문에 방충망이 필요 없다고. 난 작은 집에서 혼자 살고 집에서 전기를 쓰는 건 주말에 TV를 보고 자기 전에 2시간 타이머를 맞춰놓고 에어컨을 틀고 자는 정도야. 그런데 지난달에 8,000엔이 넘는 전기세가 나왔어. 한국인은 문에 그물을 치고 있어. 어쩐지 미개하다는 생각이 드는구나. 많은 물고기를 잡을 때 사용하는 거야. 얼마나 더러우면 대부분의 집에 방충망이 달려 있다는 거야. 하긴 물에서 구더기가 나오고 수돗물에서 애벌레가 나올 정도이니까. 한국에는 왜 방충망이 없는 집을 찾는 것이 힘들까? 한국에는 왜 진실을 찾아보기 힘들까? 무조건적인 애국주의는 불필요해. 한국은 애초에 방충망이 달려서 집을 만들기 때문에 방충망이 있는 집에서 살 뿐이고, 일본에선 방충망을 설치하는 비용도 많이 들고 무엇보다 집주인과의 싸움은 피할 수 없어. 방충망이 필요한 나라는 한국이 아니라 일본이야. 한국은 국가에서 직접 전기를 관리하기 때문에 전기세가 비싸지 않아. 그래서 여름에도 얼마든지 에어컨을 틀 수가 있지. 하지만 일본에선 잘 때 외에는 에어컨을 트는 집이 많지가 않잖아. 유튜브에서 한국의 집을 방문한 일본인이 좌절하고 우여한 사연이라는 제목으로 검색을 해봐. 방충망 때문에 좌절하고 오열까지 했다니. 역시 한국은 나이조의 나라야. 왜 방충망이 일본에는 없는 거야? 난생 처음 알게 된 것이지만 한국인이 발명한 것 치고는 나름 괜찮은 아이디어잖아. 옛날에는 일본에도 방충망이 있는 집이 많았는데 에어컨이 고급 가전이 아니라 보급화된 점하고 방음과 개인정보 보호 관점에서 창문을 열지 않게 되면서 사라진 것 뿐이야. 한국은 가난해서 에어컨을 틀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창문을 열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 방충망이 생긴 거고 개인 프라이버시는 찾아볼 수가 없지. 옆집에 이쁜 아이가 산다면 난 더위와 프라이버시 따위 포기할 수 있어. 한국은 일본이 아무리 진실을 말해도 곧 질투를 내고 흉내를 낼 뿐이지. 작은 물건이라도 일본의 물건이나 방법이 좋아 보이면 훔쳐서 자신의 것이라고 우기고 당당히 자랑하고 해외에 홍보까지 하는 나라야. 어차피 망해가는 나라니까 별로 신경을 쓸 필요는 없지만 불쾌한 건 사실이야. 한국도 드디어 자랑할 것이 하나 생긴 건가? 일본이 개발한 방충제는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의 말라리아 예방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WHO에서 계속 지원 요청을 받고 있다. 그런데 한국은 세계의 사람들과 환경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나라도 한 적이 있는가? 그러고 보니 동아시아에서 말라리아 발생국은 한국뿐이었지. 조선 말기에 방문한 영국의 그 여자 공주가 쓴 책에 조선에서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것은 똥이었다고 말했지. 방충망이 왜 생긴지 충분히 이해가 가지. 나도 일본인이지만 일본인의 정신승리는 대단하구나. 내가 한국에 있을 때 외출하고 집에 들어와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에어컨의 리모컨을 누르는 것이었어. 하지만 일본에 돌아오고 나서 에어컨을 틀 용기가 나지 않아. 전기세는 계속 오르지만 내 월급은 오르지 않거든. 방충망으로 자랑을 하고 있는 거야. 다음엔 무엇을 들고 와서 자랑을 할지 기대가 될 정도네. 일본인들은 이렇게 방충망 하나에도 예민한 반응을 보이며 정신승리를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실제로 일본에서 방충망을 달기 위해서는 피곤한 문제들이 많다고 하지만 어떻게 방충망이란 단어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전기세 때문에 에어컨도 제대로 못 트는 나라가 여름은 어떻게 보내는 걸까요? 저로서는 상상도 하기 싫은 생활이네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온 가족이 무병장수하실 거예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